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언급을 드리면 미국에서 나스닥이 좀 상승을 해주는 부분도 있었고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나 삼성이 갤럭시 S21을 공개를 했죠.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갤럭시 22를 공개를 하면서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느냐, 뭐 엑시노스가 들어가느냐, 뭐 요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원래 엑시노스 2200이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AP예요. 이게 이 AP가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죠. 핵심 두뇌, 이 역할을 합니다. 이 AP 시장의 이제 절대 강자는 사실 퀄컴이에요. 퀄컴인데 이제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사실상 중저가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미디어텍이 이제 1등을 거머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있고 엑시노스 2200이라는 이게 이제 원래는 ARM이라는 이게 최근에 엔비디아와의 인수합병에 큰 어떤 주목을 받았다가 이게 무산이 되면서 돈을 좀 물고 대신 이 ARM이라는 회사가 이제 IPO를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그 소프트뱅크가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이 ARM이라는 회사랑 원래는 이제 엑시노스를 만들었다가 이제 GPU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AMD랑 GPU를 잘하는 이 AMD랑 이제 엑시노스 2200을 해서 17% 가량 이제 GPU 성능을 끌어올렸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냅드래곤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삼성이 AP라는 이 사업 파트에서 실제로 얼만큼의 점유율을 가져가는지 보시면 지금 2020년, 2021년도 3분기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삼성이 10%, 5%뭐 요 정도고요. 미디어텍이나 퀄컴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수준이죠. 자,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이 AP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5%에 그쳤다. 빅3, 미디어텍, 퀄컴, 애플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중저가 모델에서 굉장히 미디어텍이 많이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역시나 1위를 그대로 지키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이제 제가 이렇게 삼성전자,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GM 이렇게 좀 주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노무라도 GM에 대한 투자 전망을 하향한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노무라는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어제 조나스라는 말씀을 좀 들었죠. 이 조나스가 상당히 테슬라 리비안 이쪽에 완전 이쪽을 좋아해요. 근데 이쪽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거는 전기 픽업 트럭. 이 전기 픽업 트럭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이 리비안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아주 잘 탑재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구조적인 면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이 조나스라는 사람은. 그런데 자동차 회사가, 대형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로의 전환, 이것들이 아마 쉽지 않다라고 어떻게 보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GM이 장중에 6%대 폭락을 했고, 그런 부분이 솔직히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좀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자, 노무라 같은 경우도 또 한 번 이제 얘기를 했어요. GM에 대한 투자 전망을 하향시켰다. 자, 한 10달러 가량 또 하향을 시켰어요. 자, 공급망 차질로 회복 시점이 한 분기 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고요. 단기적으로 GM의 전기차 사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자동차를 하면서 전기차를 하는 이런 GM이라든지, 자, 되게 웃긴 게 포드나 GM이나 오늘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는. 포드 같은 경우는 또 포드의 어떤 그 계획이 잘 좋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서 포드는 올라가고 이런 이제 성장 전망을 하고 GM은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나오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런데 자동차라는 게 보면 여기 보면 공급망 차질인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냐면 자꾸 이제 이익에 대한
저해 이익이 그만큼 안 나올 것이다. 자, 전기차로의 전환이 느려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우리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동차 회사가 지금 전기차를 그만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20%도 안 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 전기차라는 게 뭐 13%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80% 70%라는 그 막대한 내연기관 차에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익에 저해가 될 수밖에 지금은 없다, 단기적으로.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 이어 노무라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GM이 이렇게 또 빠지지만, GM이라는 회사는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간을 사실은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GM이 사실상 그게 모조리 뭐 테슬라 같은 경우나 리비안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모델로 가는데, 이 지금 GM이나 포드 이런 쪽에서는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진짜 전기차 회사들, 그리고 그런 성장성을 바탕으로 할 때까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자, 오늘 좀 뭐 시장이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갤럭시가 좀 나오면서 뭐 엑시노스가 들어갈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엑시노스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꺼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퀄컴이 이쪽에 좀 많이 들어가고 이제 분산해서 가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엑시노스 수율이 많이 개선돼서 이번에는 좀 그래도 엑시노스가 좀 들어가는 부분,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문제가 없이 스마트폰이 공급이 됐을 때 중저가형 모델에도 쓸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아직 기대는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저는 메모리 반도체가 올 하반기에 굉장히 큰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증권사, 대부분의 리포트에서 올 3분기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거의 슈퍼사이클에 버금가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저가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제 3분기까지 가기까지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어요. 파운드리 GAA 공정, 이거에 대한 것도 이제 대만하고 기술력 싸움을 해야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노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M&A, 최근에 M&A가 이제 좀 무산이 되는 그런 엔비디아랑 ARM의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 M&A도 대형 M&A는 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가는 그 시기까지 이런 것들은 한 방 한 방에 큰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 결국 우리 시장에서 예전에 이제 2017년도나 뭐 2012년도 이럴 때 다 보여줬듯이, 그런 시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슈퍼사이클이 오고 디램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라가요. 그럴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거를 같이 올라가 줄 것인가, 아니면 이럴 때는 좀 쉬어가는 상황을 좀 만들어주면서 이쪽에서 수급이 빠질 때 이런 쪽으로 들어올 것인가. 결국은 제가 볼 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100조니까 좀 시간을 보고 가야 된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아직도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중인데 얼마 팔는지는 이제 명확하게는 집계가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 장중에 이 정도 지금 수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연기금이 뭐 4,800, 그리고 이제 기간이 한 요 정도 수량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정말 아직은 이 물량 자체가 그 호가창이 많이 좀 가볍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구간을 좀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큰 회사긴 해요. 이 종목이 뭐 100조가 높고 안 높고 이걸 떠나서 단기적으로 3일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주가라는 것은 상승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 가치를 가져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정말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과 LG 에너지 솔루션을 적절하게 비중을 좀 나눠서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에 돈이 들어갈 때는 이쪽에서 빠지는 경향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때는 반도체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중에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6% 빠진 게 사실상 뭐 커 보이지만 시간 지나서 또 보면 또 그래요. 이때도 굉장히 공포스러웠지만 이렇게 며칠간 놀랐고, 그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결국은 이제 누군가가 이 하락을 좀 조장하고 있다. 개인들이 매물을 던지는 그것을 받으려고 조장하는 그런 단계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장중에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렸는데,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큰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급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장중에 먼저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장이 마무리되면 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